자, 두 번째 주전부리는요. 항공주 얘기해 볼게요. 자, 오늘 불을 뿜었던 기업들이 에어부산, 제주항공, 진에어, 대한항공, 티웨이항공, 아시아나항공. 특히나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 리포트도 나왔는데 목표 주가를 3만 원에서 3만 3천 원까지 올리는 모습이었고 원래 예측했었던 유가보다 훨씬 평균 유가가 낮게 잡혔다. 그래서 비용 절감이 돼서 영업이익이 2분기에 5천억 될 줄 4천억 될 줄 알았는데 1천억 더 벌어서 5천억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화가 아무래도 강세 쪽으로 가면서 여행 가는 수요가 굉장히 많다. 비행기는 없고 여행 가려는 사람은 많다. 그래서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 두 분 어떻게 여행 계획 있습니까? 우리는 뭐 일하느라고 네, 가지 못하죠. 참 슬픕니다. 우리가 여행 얘기하고 한국 얘기하고 하는데 뭐 최근에 뭐 가본 적도 없고. 앵커님은 좀 갔다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갔었네요. 맞네요. 예. 일이 있어서 출장 간 겁니다. 출장. 아, 그런가요? 놀러 간 것도 아닙니다. 아, 네. 자, 알겠습니다. 항공주 관련해서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오늘 이슈 있어서 올라가고 내일부터 또 떨어지는 거면 저희가 다룰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OX로 한번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주 O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한 분은 X, 한 분은 O. 요거는 김민상 대표님 먼저 들어봐도 되나요? 그럼요. X. 사실은 좋은 내용밖에 없는 것 같은데. 환율과 유가가 모두 하락했다. 여름 휴가 시즌이다. 거기다가 유가 뭐 하락해가지고 뭐 그리고 비행기는 별로 없다. 좋은 내용밖에 없는 것 같은데 X인 이유는요? 일단은 좀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그동안 봤을 때 좀 계속해서 항공주, 특히나 좀 아쉬움이 가장 많은 산업인 것 같아요. 제가 또 22년 때부터 이제 항공주에 대한 좀 리서치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21년도도 많이 했었는데 좀 기대감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 미래가치 전망이 굉장히 좋게 나오더라도 다른 테마에 좀 포커스가 쏠리기 시작을 하면은 좀 각광을 못 받는 트렌드가 맞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포스트 코로나 이전에 좀 코로나 때문에 우려감이 많이 형성이 됐을 때 그때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조금씩 포스트 코로나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국내선이 풀리기 시작을 하고 국제선이 풀리기 시작을 하고 물론 뭐 환율이라든지 유가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못 오른 것이 있지만 실적이 좀 회복이 된다라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힘을 못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좀 쌓여 있는 매물대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많은 힘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항공주 뭐 장기적인 모멘텀을 봤을 때는 저는 좋게 보고 있지만 지금 이거에 대한 이슈 때문에 뭐 강력하게 상승을 크게 기대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항공에 대한 수요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화물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대형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를 좀 이겨내기 위해서 좌석을 다 뜯어내고 그걸로 화물 운송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을 했는데 배값이 훨씬 더 싸기 때문에 이제는 또 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친환경 LNG 선도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사이클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뭐 기저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단기적이게 우리가 큰 모멘텀을 가져가기엔 조금 부족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계속해서 항공가 가격은 상승을 하고 있어서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비행기를 만들 실력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비행기라든지 이런 거를 또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 쪽에서 뭐 사들이거나 빌려서 렌탈하고 리스비 내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좀 영업이익 적으로 증가가 될 수가 있겠지만 이 증가되는 모든 수요를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뭐 비행기를 추가해서 더 뭐 수익을 극대화시키기에는 아직까지는 아쉬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게 보지만 아쉬움이 좀 남아 있고 그래서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는 아직까지는 X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이 뭐 늘어나는 건 알겠지만 그 수요를 다 뭐 채울 수 있을 만큼 공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주가 상승은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 같다. 오케이, 이상엽 회사님 반박 논리로 O를 들어주신 이유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오늘 수급만 놓고 보면은 대한항공 기관이 9일째 사고 있고 아시아나항공 기관이 이제 8일째 매수할 정도로 수급 좋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항공 화물 쪽은 조금 이제 주춤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 이제 인천공항 통계도 보면은 항공 화물은 2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죠. 예. 지금 시장이 굉장히 화랑이죠. 네, 시장이 좋을 때는
기업들을 살펴보면 항상 뭐 장점, 단점이 있고 모멘텀이 있고 항상 리스크가 없는 기업들이 사실상 없죠. 그러면 지금 투자 심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단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장점에 뭔가 초점을 더 맞추다 보니까 최근 이와 같은 주가 흐름과 수급이 좀 이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요. 오전. 네,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안전대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예. 왜 열렸는지 아십니까? 왜 열렸죠? 뭔가 긴급한 게 있었나 본데요. 내일 내일 BTS, BTS. 페스타, 아, 맞네요. 네, 75만 명이 몰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대한항공 타고 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기서 저는 웃지 않겠습니다. 왜요? 여기 보시면은 BTS 이제 페스타가 6월 12일부터 6월 25일까지 2주간 열립니다. 12일부터 25일까지. 네, 2주간 열리는데 지난달 대비 방한 외국인 여행객 수가 13% 증가했고요. 그리고 2주간 이렇게 비교해 보면 페스타 기간 전 2주와 비교해 보면 또 외국인이 또 4.5% 증가했고. 예. 그래서 지금 BTS 이와 같은 페스타 이제 행사도 굉장히 이번 달에 진짜 방한 외국인의 증가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가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하셨던 이제 뭐 저유가 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좀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원화 강세 요인도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원화 강세 이제 1,300원 이하로 이제 내려왔는데 최근에 보면은 5월 달에 외국인이 주식과 채권에서 합쳐서 매수한 금액이 통계를 2000년 이후부터 했는데 통계한 이후로 가장 큰 금액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도 원화 강세 요인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6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통계를 봤을 때 대중국 수출, 반도체 수출 감소폭이 완화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수출도 보면은 지금 굉장히 변곡점을 맞이한 상황이라서 올해 저유가 또 이제 원화 강세 요인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쪽 항공 쪽으로의 수요 또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환율도 결국은 이제 환율이 원화 강세 쪽으로 가고 있는 부분은 이제 금리 인상도 거의 끝나가는 것 같고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이 이제 턴어라운드 하면서 반도체도 턴어라운드 수출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원화는 자연스럽게 강세가 되고 수혜 입을 수 있는 거는 항공주일 것이다. 오케이. 김민석 기사님 대표님, 죄송합니다. 김민석 대표님은 더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는지. 아니요. 저는 그냥 요 정도 포커스로 그냥 좀 항공주 리서치하고 있는데 근데 좀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그냥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은 결국엔 시간이 흐르면은 본연의 펀더멘털만큼 올라가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다만 우리가 지금의 시장을 주목받고 있는 거는 좀 다른 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끝나진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좀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좀 실망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실망 매물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고려하시는 시청자분들은 그거를 좀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성 대표님도 항공주 자체를 나쁘게 보시는 부분이 아니라 네. 보수적으로 다른 먹거리들도 또 많을 뿐더러 저도 많이 좀 데이기도 했습니다, 작년. 항공주? 네. 이렇게 주식에 또, 감정을 실으면 안 됩니다. 아니, 감정이 아니라 해서 이제 그런 피해자가 없으시길 바라면서 좀 우려감에 좀 그리고 또 객관적으로 좀 리서치하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에 대이셨어요? 저는 좀 제주항공에 제주? 네. 최근의 수치는 가장 좋은데. 최근의 수치는. 오. 네, 5월 달에 통계가 이상엽 기사님 탑픽으로 제주항공 가져오셨는데. 작년 얘기를 작년 말씀드리는데, 얘기? 네. 어. 그 시장이 워낙 안 좋기도 했고. 그때 왜 대이셨어요? 그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워낙 지금 제주항공 국내선이 계속해서 좋아진다라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좀 환율이 너무 고점을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그때 한 1,300원대 정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천장을 찍고 내려오지 않겠냐라는 좀 선반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같이 움직였었는데 이게 아니나 다를까 좀 1,446원까지 환율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또 선반영이었던 실망 매물들이 같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저기도 같은 실망 매물로 같이 포함이 됐었는데 좀 그런 식으로 좀 실망감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매물들이 쏟아지는데 그동안 좀 많은 우하향을 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매물들이 많이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대응을 좀 참고하셔서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지금은 좀 많이 빠진 자리고 바닥권이기 때문에 예. 나쁘지 않은 결과 충분히 트레이딩적으로는 아직은 기회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나 여기서 김민성 대표님 말씀의 시사점은 환율하고 유가가 여기 영향을 끼치는 주가에 영향을 끼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여기에 투자하실 거면 환율, 유가 매일매일 좀 체크를 잘 해보셔야 된다. 오케이. 제주항공을 탑픽으로 이상엽 이사님이 또 가지고 오셨으니까 네. 지금 이 자리에서 봤을 때 좋은 매력적인 포인트는 뭡니까? 일단 수치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예. 그 이제 운항 횟수와 국제 여객수가 이제 5월 달에 나온 이제 발표치를 보면은 코로나 이후, 그러니까 2020년 1월 이후에 지금 최대치 수치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수치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보다는 LCC 업계 수치가 더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는 거죠. 그중에 LCC에서도 제주항공이 가장 수치가 증가 폭이 굉장히 가장 크다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 볼 수가 있어서 LCC 그리고 LCC 중에서도 제주항공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항공주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이것도 하나 좀 말씀을 참고하십사고 말씀을 드리면은 예. 야 이거 결합 심사 어떻게 될까라고 그게 그 하나를 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그쵸. 텐데 최근에 이제 조원태 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에 올인 100% 걸겠다. 무엇을 포기하든 성사시키겠다라는 인터뷰를 했죠. 그래서 물론 이제 성사시킨다고 하더라도 뭔가 좀 이렇게 많은 것을 좀 양보하고 그러면은 장거리 노선에서 좀 경쟁력은 조금 뭐 감소할 수는 있겠지만 이와 같은 부분들이 주가에 좀 녹여져 있고 그렇다고 좀 따지면은 눈높이도 낮아졌고 또 이제 3분기에 또 성수기도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의 변수는 좀 중립적인 요인이다. 뭐 아주 안 좋다라고 지금부터 보기는 어렵겠다라는 것도 좀 참고해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제주항공 이렇게 오 들어주신 분의 탑픽까지 알아봤고요. 이로운 경제 채널 EBC